안녕하세요, 잡슈강입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와 코로나로 인해 한국과 일본의 교류가 중단됐지만 최근 일본에서는 한국을 접하고 싶고 가고 싶어하는 일본 내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일본 SNS 등에서 일본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도안놀이가 유행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도안놀이란 호텔 등지에서 한국 컨텐츠를 보면서 한국 음식을 먹거나 한국 정치가 물씬 풍기는 한국 식당에서 마치 한국을 찾은 것처럼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놀이를 말합니다. 또 일본 속 한류 성지라고 불리는 일본 도쿄 신주쿠구 신오쿠보에는 최근 들어 인파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일본의 10대부터 30대 여성들이 닭갈비, 삼겹살, 양념치킨, 김밥 등 한국 음식을 파는 식당에 가득 차 대부분 만석을 이뤘고 한국 화장품 판매점, 한국 슈퍼마켓 앞은 발 디딜 틈 없이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이미 일본 내에서는 신오쿠보가 1990년대 이후 일본 10대들의 문화 발신지 역할을 했던 하라주쿠의 아성을 넘보고 있다거나 새로움에 대한 소비 욕구가 일본 젊은이들을 신오쿠보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내 한국 아리는 한국 스타일 헤어와 메이크업, 한국 스타일의 인테리어, 한국 음식, 한국 문학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이미 긴자, 신주쿠, 시부야 도심부는 물론이고 도쿄의 대부분의 편의점에 한국 제품들이 속속 입점해 있습니다. 또 K-팝, K-웹툰, K-드라마 등 나이를 가리지 않고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최근 부쩍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일본에서 4차 한류 붐이 일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일본에서 한류는 곧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류뿐만 아니라 곧 일본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 세계 1위 부호이며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도 결국 일본은 사라질 것이라는 폭탄 발언을 날리면서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과연 어떠한 일이 발생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8일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일본에 대해 결국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머스크는 일본 인구가 1950년 이후 가장 큰 폭인 64만 4천 명 감소했다는 내용의 최근 교도통신 기사를 인용한 트윗에 대해 명백한 사실을 말하는 위험을 감수하자면 출생률이 사망률을 앞지르도록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일본은 결국 사라질 것이다. 이는 세계의 큰 손실이다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머스크는 2017년쯤 세계 인구는 붕괴하고 있고 그 속도가 빨라지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2019년 중국에서 열린 행사 도중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와도 인구 감소를 주제로 의견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한 머스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넓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머스크가 하는 모든 트윗에 의미를 담기는 어렵겠지만 다른 이들보다 문명의 위기를 먼저 감지하고 테슬라, 스페이스X 등을 만들며 혁신의 아이콘으로 올라섬과 동시에 세계 1위의 부자로 올라선 머스크가 언급하고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위터에 전 세계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국가로 바로 일본을 지목한 것인데요. 이에 일본인들은 머스크의 의견에 기분이 나쁘다며 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사치코 이시카와라는 이름을 쓴 네티즌은 세계 최고 부호의 이 같은 트윗은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일본인은 진짜 큰 변화가 없으면 일본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 출생률 감소는 선진국의 문제가 아니라 특징일 뿐. 전 세계적인 문제를 왜 일본만 언급하냐. 그래도 일본은 아직 세계 경제 3위이다. 유감스럽게도 이 사람은 천재가 아니다. 라는 씁쓸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최근 일본 전체 인구가 1억 2,550만 명으로 1년 새 약 65만 명이 줄어들었다는 인구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감소폭은 비교 가능한 통계가 있는 2050년 이후 최대치인데요. 일본 인구는 2011년 이후 11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실제로 일할 사람이 너무나도 없는 것인데요. 작년에 일본 생산 가능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년 만에 50%로 떨어진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인구 비율이 1950년대 수준으로 다시 돌아간 것인데요. 그리고 특히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도 최근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일본의 고령화 비율은 29.1%, 3,640만 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요. 2위인 이탈리아가 23.6%,
3위인 포르투갈이 23.1%로 일본이 5%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반면 한국은 고령화 비율이 아직까진 16.5%로 다른 나라들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한국도 고령화,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지금부터 신경 쓰지 않으면 추후에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이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며 그 중에 일본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것이란 분석인데요. 일본의 고령화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감옥 안에서도 고령 인구가 많아서 수감자가 의무적으로 하는 노역을 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역 대신 재활 훈련이 필요로 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사이클 기계에서 페달을 밟거나 보자기 공을 던지는 등 신체, 인지 능력을 끌어올리는 운동이 대부분의 활동입니다. 이제 곧 3년 뒤부터는 일본의 모든 수감자는 노역 대신 이러한 재활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수감자 4명 중 1명꼴로 노인이다 보니 예전 같은 노역을 시키는 건 무리라는 게 교정당국의 입장입니다. 게다가 현재 돈이 많은 부유층들은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고 있는 현실인데요. 최근 일본의 유력 경제 주간지 슈칸 다이아몬드는 일본을 버리기 시작한 부유층, 몰락, 일본을 덮친 칠중고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부편집장이 쓴 이 기사는 일본의 국제적 위상은 경제 성장률, 주가 상승률, 교육 환경, 엔화 구매력, 재정 건전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추락하고 있다며 부유층을 비롯해 정보에 민감한 사람들이 이러한 일본을 버리기 시작했다고 첫 문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이 세계 속에서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으며 일본 침몰의 현실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일본은 지금 칠중고에 격침되고 있다라고 강한 어조를 통해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일본을 둘러싼 7개의 난국으로 과도한 재정 지출 확대, 국민들의 일본 주식시장 이탈, 후진적인 교육 환경 등을 들었는데요. 일본은 GDP 대비 국가부채 규모가 세계 최악인데도 재정 팽창을 지속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경제 회복세가 미약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에 일본에 유행했던 일본 침몰 드라마처럼 일본의 지진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일본이 침몰할 것이라는 기사를 적나라하게 쓴 것입니다. 또 일본 경제의 쇠락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종을 울려온 원로 경제석학 노구치 유키오 교수는 임금, 생산성 등 지표에서 일본은 이미 한국에 추월당했다. 유일하게 남은 지표인 1인당 GDP까지 밀린다면 일본은 경제적 풍요를 나타내는 거의 모든 수치에서 한국에 뒤지게 된다. 동시에 선진 주요 7개국 G7 중 가장 가난한 나라로 추락하게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노구치 교수는 마침내 도래 1달러 135엔이 되면 일본은 한국, 이탈리아보다도 가난한 나라가 된다는 제목의 칼럼을 쓰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예측이 실제로 올해 안에 이루어질 것이란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엔화 가치의 하락이 최근 들어 더욱 가팔라지면서 경제의 총체적인 쇠퇴를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일본 내에서는 커지고 있는 것인데요. 당장 기축통화 국가로서 위상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이고 높은 인플레이션 부담이 기업과 가계 경제를 옥죄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일본 엔화는 1달러당 131엔대로 20년여 만에 역대 최저치이고 이제는 노구치 교수가 말한 것처럼 135엔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연초 110엔 수준과 비교하면 주요국 통화 중 가장 가파른 평가절하가 나타난 것입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의 전방위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의 루블라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는데요. 누가 보면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 경제 제재를 받는다고 오해할 정도입니다. 최근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이러한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지만 일본은 아직도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 정책에서 방향을 틀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외에도 과도한 국가부채나 일본은행이 보유한 국채 등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일본의 부채는 전 세계 1위로 1000조엔을 넘어섰으며 금리가 1%라도 오르면 연 부담이 37조 원가량 늘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인데요. 한편 보통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 이로 인해 국내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일본의 한 경제신문이 한국의 대기업인 삼성과 현대, SK, LG 등이 엔화 약세 위협을 느끼지 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니혼게이지 신문은 엔화 가치가 떨어져 일본에서 수출은 이득이고 경쟁국인 한국은 손해라는 게 엔저의 상식처럼 통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독자적인 제품으로 세계 시장을 개척했다며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제 일본차의 대체품을 파는 처지가 아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일본이 수출로 먹고 살았던 과거와 경제 상황이 달라진 만큼 경제 정책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일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렇듯 일본 내 많은 전문가들을 비롯해 기업인들까지 일본을 향해 암울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엔화 약세와 국내 성장 둔화, 막대한 부채를 배경으로 한 일본 경제는 실제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일본 침몰 드라마의 지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본이 침몰하고 있다는 게 여러 가지 신호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이 어떠한 대응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